우리나라의 경우 40대가 26%, 50대가 37%, 그리고 60대는 70%에 가까운 남성분들이 발기부전증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연 발기부전증의 원인은 뭐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그 발기가 정상적으로 돼서 성생활이 가능했던 그 마지막 시기는 어느 때쯤인 것 같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예, 괜찮았죠.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아닐까 싶어서 찾아오고. 말 못할 남성들의 고민, 밤이 두려운 남자들. 남성 고민 탈출 제2탄. 고개 숙인 남자들의 성, 발기부전. 그 원인과 치료법을 만나봅니다.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중요한 4대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흡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요인이 치명적인 이유는 발기부전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발기의 영향에 있어서 호르몬 계통, 신경 계통, 혈관 계통, 또 심리적인 요인에까지 이런 그 네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발기부전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실 것입니다. 발기부전의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을 드리면, 시민성 발기부전인 경우에는 성적 자신감 상실, 즉 수행 능력 불안에 따른 발기부전이고, 혈관성 발기부전은 외상 등에 의해서 발기와 관계된 혈관의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경이성 발기부전이란 발기와 관계된 신경이 척추 외상이나 수술 등에 의해서 손상되었을 때이고, 내분비성 발기부전은 즉 호르몬 이상에 의한 발기부전을 의미하는데 크게 약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즉 남성 호르몬의 저하, 갑상선 기능의 이상, 뇌하수체 종양에 의한 호르몬 분비의 이상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경우에 일반인들은 두통이 오고 구토 증상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발기부전 때문에 비뇨기과에서 원인 검사를 하던 도중에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까 뇌하수체 종양이 의심되는 호르몬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임상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고, 발기부전 때문에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질환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기부전의 원인 검사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시사되는 바가 큰 부분입니다. 또한 장기간에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발기가 약해질 수 있는데, 위궤양약이라든지 고혈압 치료제, 신경 안정제 등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게, 약을 교체를 하거나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은 1, 2개월 이내에 발기력이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먼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발기부전의 원인 질환이나 수술 경력, 성생활 등을 조사하고 환자의 신체 상황을 체크합니다. 발기부전의 치료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즉 원인별 근본 치료와, 두 번째는 약물 치료, 세 번째는 주사요법에 의한 치료, 네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가능하면은 단계별로 시도돼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별 치료를 설명드리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게 되면은 발기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 남성이 외상에 의해서 음경 발기에 관계되는 혈관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통해서 발기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음경에 있어서 가장 발기 유발 요인 흔한 네 가지, 즉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흡연 등 이 네 가지를 잘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면은 발기부전의 근본적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물과 주사요법 등 여러 가지 치료요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발기부전 환자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발기부전 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수술요법입니다. 환자의 발기 조직에 인공 발기 구조물을 설치해 언제든지 성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법인데요. 이 치료법은 고령이나 당뇨병, 혈관 질환 등으로 발기 유발제 치료가 실패하는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은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에 의해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요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될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치과 치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치 틀니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치아로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치아를 빼고 틀니가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발기 조직을 손상시키고 그 자리에 음경 보형물을 대신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발기 유발 주사나 복용하는 약물이 효과가 있는 사람이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비아그라나 유프리마 발기 유발 주사를 선택하고 싶더라도 그 약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발기 유발 주사라든지 그런 점은 아주 자연적인 발기와 동일하지만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은 자연적인 발기가 아니라 인위적인 발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성기 내에 기계가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느끼는 어떤 그 성적 감각은 약간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다시 교체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은 선택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약물 치료와 수술요법까지 발기부전 치료제는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특히 그 당뇨나 그 동맥경화증이 이런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